KF-21 전투기가 1553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발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KF-21 개발에 공동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약속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KF-21 개발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KF-21은 최신 ASA,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고급 센서 융합 기술,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1553차례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통해 다양한 고난도 비행 테스트를 완료하고 있으며 엔진 성능과 기동성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행에서는 초음속 순항, 급격한 기동 변화, 고고도 작전 수행 등의 테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 수준에 가까운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사업 참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이 KF-21을 포기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군은 최신형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KF-21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군 전력을 현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KF-21이 제공할 수 있었던 기술 이전과 최첨단 전투기 도입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KF-21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항공우주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F-21의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이 전투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한국은 KF-21의 가격 대비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의 지속적인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항공기술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되고 국제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유럽 독자 무장론 꺼냈지만 골격인 미군 빼면 몸통은 죽을 것 글로벌 인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래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유럽은 독자 무장론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에 나섰지만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원조를 면밀히 추적하는 독일 싱크탱크 키엘 세계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원조액은 최소 1230억 달러, 약 180조 원, 이고 이 중 군사 원조액은 690억 달러,
100조 원로 전체 군사 원조액의 56%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액 538억 달러, 보다 미국이 지원한 돈이 더 많았던 것이다. 2023년 이후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전체 국방비는 약 3,880억 달러, 565조 원로 집계된 반면 미국은 이 비용의 약 2배가 넘는 9,160억 달러, 1,334조 원을 지출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지출의 9%를 국방비에 할당했는데 이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킬 연구소는 연간 2,500억 유로, 395조 원, 즉 EU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5%를 인상한다면 유럽이 미국 방위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유럽 각국이 연간 GDP 3.5% 이상을 군비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32개 나토 회원국 중 단 5개국만이 3%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력이다. 뉴욕타임스, 나이트는 다른 문제에 비해 돈은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방위를 유럽 방위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미군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 조사국 컬스은 지난해 6월 기준 유럽 내 나토 기지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대부분은 독일 3만 5천 명, 이탈리아 1만 2천 명, 영국 1만 명에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마저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약 80여 년간 유지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나토가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이다.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나토 군사체계의 최종 지휘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 체계를 유럽이 독자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다. 과거 EU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유럽 각국에서 자국 방위와 유럽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27개국 전원이 유럽 방위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이보 달던은 하버드 벨퍼센터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강력한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돈, 인력, 시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미군은 나토의 골격이며 갑자기 골격을 빼면 몸통, 유럽은 죽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을 군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페드르 베니슬라브스키 우크라이나 의원은 현지 매체 알브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도 약 6개월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캐스이스 연구원이자 전직 백악관 무기전략가인 마크 F. 켄시아는 4개월이 지나면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손실을 보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력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유럽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예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히머스를 제공해왔다. 하이마스는 최대 299km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에테크므스, 에크와스를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한 정교한 장거리 무기는 러시아의 지휘소, 탄약고, 연료 저장소 등 군사기지를 잇따라 타격해 전력상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러시아군은 병참선이 타격을 받으면서 먼 거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이런 전술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의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월스트리트 저널 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애텀스 공격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제공한 대공방어망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 탄도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러시아 탄도 미사일의 10%만 격추했다고 집계했으나 패트리엇이 배치된 수도 큐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5개의 패트리엇 방공망 중 3개를 미국이 제공했다.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노사이 애닝 레이놀즈 연구원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기간 시설망과 민간인들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파멸인가라는 제아의 보고서를 낸 칸시아는 WSJ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휴전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잃은 영토 20%를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